네, 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커버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네. 계획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따 낮에 예. 부모님을 좀 찾아뵙고 맛있는 그래요? 점심을 사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진 않았어요. 예. 지금 아마 실시간으로 듣고 계실 텐데 그래요? 예. 가도 되겠죠? 네. 아마 끝나고 나면 카톡이 하나 와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싶습니다. 예. 카네이션을 보통 많이 맞아요. 달아드렸는데 네. 카네이션 준비하셨나요? 카네이션 바구니 하나 사가려고요. 그렇군요. 네. 예. 이것도 서프라이즈였는데 다 아시게 되겠네요. 그래요.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개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기일 대선 이후로 연기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애초에 오는 15일 다음 주 목요일이었잖아요. 그랬죠. 다음 달 18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대선 이후라는 게 핵심입니다. 예. 일단 대선으로부터 봐도 보름 정도 뒤에 기일이 잡힌 것으로 계산이 됐는데 네. 어제 아침에 이재명 후보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라는 속보가 떴고 바로 이어서 재판부가 기일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예. 서울고법은 언론 공지를 통해서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재판 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고요. 예. 그러면서 재판부는 내 외부의 어떤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다른 재판들도 받고 있잖아요. 예. 대장동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 3부에도 기일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요. 예. 자, 민주당 환영 입장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당연한 결정이다라면서 일제히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울고법의 재판 연기 결정은 당연하다면서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건 다행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다만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게 순리에 맞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주권 구현에 방해되는 요소는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반응은요? 정치 압력의 결과라고 비판을 했어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권력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게 삼권 분립, 헌정 질서를 지키는 사법부의 책무인데 재판부가 이재명 세력 압력에 밀렸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재판부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재판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 하겠지만 대다수 국민이 이걸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 측이 대장동 위증교사 사건에도 기일 변경을 신청했는데 판결의 유불리, 법관의 재판 진행 방식에 따라 여의치 않으면 법관 탄핵을 멋대로 꺼내서 또 사법부를 흔들겠다는 예고에 불과하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은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도 만지작거렸었고요. 그리고 청문회 특검도 검토했는데 네. 일단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기로 했습니까? 조금씩 다른 모습이에요. 일단 전략의 전체적인 변화가 예상이 되는 그래요? 상황인데요. 일단은 파기환송심 연기로 급한 불은 껐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예. 대법관 탄핵 등 중도층을 중심으로 여론 역풍을 초래할 수 있는 카드를 굳이 서두를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예. 신중론으로 무게추가 옮겨가는 모습입니다. 실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은 당장 추진하지는 않되 언제든 책임 추궁을 철저히 진행하겠다면서 압박 카드로 남겨놓겠다라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고요. 예. 애초 민주당은 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조 대법원장 등 10명을 직권남용, 부정선거운동,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었는데 공판 연기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이를 연기하기로 했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고법 앞에서 상임위별로 진행하던 기자회견도 파기환송심 연기에 따라서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포함한 강경 대응 모드를 모두 철회했다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렵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는 게 청문회, 조 대법원장 등에 대한 청문회는 예정대로 14일에 진행을 하기로 했거든요. 또 법제위에서 어제 대통령 당선 시에 형사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허위사실 공표죄를 손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발 속에 처리하려 시도하는 등 관련 입법에는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제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 단일화 회담 네. 1차 담판 일단 무산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단일화 문제로 진통을 겪던 도중에 김 후보 측의 제안으로 회동이 전격 성사가 됐었는데 어제 오후 6시에 만나서 배석자 없이 1시간 20분 정도 회동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접점은 찾지를 못했어요. 오늘 오후 4시에 다시 만나는 거죠? 네. 그때 이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접점을 찾게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어제는 한 후보가 먼저 특별히 합의된 게 없다라면서 자리를 떠났고 바로 뒤이어서 나온 김 후보 역시 협상에 진척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나름대로 단일화 방식을 제안했는데 한 후보는 당의 모든 걸 일임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면서 안타까움을 토로했고요. 한 후보가 11일까지 논의의 진전이 없으면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거듭 밝혔다면서 후보 등록 생각도 없는 분을 누가 끌어낸 거냐 이렇게 말하면서 당 지도부를 겨냥해서 날선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실제 회동에서는 이미 당에 맡겼다라는 한 후보와 내가 당이다라는 김 후보가 맞서면서 논의가 공전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후보 측은 김 후보가 구체적인 협상안을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다면서 당에 일임하겠다는 얘기는 김 후보 제안에 모두 따르겠다라는 이야기라고 주장을 했고 반면 김 후보 측은 회동을 주재한 건 김 후보였다라면서 정면 반박을 했습니다. 김 후보가 직접 단일화 시기와 방법 등을 담은 2쪽짜리 분량의 시나리오를 적어갔다는 건데요. 한 후보가 요구한 단일화 시한인 11일 그리고 단일화 방식 역시 여론조사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회동 중간에 김 후보 측은 회동 시작도 전에 당 지도부가 협상 결렬을 전제로 일방적인 단일화 절차 준비를 위한 선관위 개최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는데 당 지도부는 선거 일정이 촉박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을 뿐이다라면서 협상이 실패로 돌아갈 걸 전제하고 준비한 건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양측 간의 불신이 좀 고스란히 드러난 모습이었습니다. 네, 일단은 한덕수 후보가 11일까지 논의에 진전 없으면 무소속으로는 출마하지 않겠다. 이제 11일까지는 나흘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김 후보는 단일화 불씨를 이어가자면서 한 후보의 추가 회동을 제안한 거고요. 그리고 한 후보도 정해진 일정이 있지만 시간이 되는 대로 만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고 나서 국민의힘은 바로 심야 의원총회를 열었거든요. 1시간 좀 넘게 논의를 이어갔는데 당 지도부는 당초에 계획했던 단일화 로드맵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 토론에 이어서 양자 대결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등 당이 예정했던 단일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 TV 토론에 응하지 않으면 여론조사까지 진행한 뒤에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 대응 방안을 정하겠다면서 공전하는 단일화 과정을 당이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가 수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적어 보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그 단일화 결단을 압박하는 거다라는 해석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 후보 측은 단일화 로드맵 자체가 위법 행위라면서 불가능한 일정이라고 반발했고요. 한덕수 후보 측은 당 제안대로 오늘 오후 6시에 토론회를 한 뒤 김 후보와 만나겠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단식에 들어갔다고요? 네, 어제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 협조를 촉구하면서 단식에 돌입한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국민과 당원의 염원, 미래 세대에 대한 책무를 돌이켜봐달라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이미 단일화 촉구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는 걸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원로들의 절박한 외침 앞에 저는 말문이 막혔다. 이대로 괜찮느냐라고 했고요. 단일화 없이 승리는 없다.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누가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게 역사의 명령이다. 이제는 행동할 때다. 부디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호소했습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유준상 전 국회의원 등 국민의힘 상임 고문단 일부도 단일화를 촉구하면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은요. 공수처가 어제인가요? 국가안보실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어요. 어떤 그렇습니다.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일단 그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강제 수사를 시도한 겁니다. 공수처는 어제 오전 11시 20분쯤에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요. 최상병 사망 사건 조사와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른바 VIP 경로설 등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재작년 7월에 국가안보실 회의 기록과
대통령실 출입 기록 등이 압수 대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고요. 하지만 대통령실 등이 압수수색 승낙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공수처는 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채 6시간여 만에 철수를 하게 됐습니다. 군사상,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또 한 번 발목이 잡힌 겁니다. 공수처는 일단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중지하지만 대통령실 측과 집행 관련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어제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 직권 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돼 있었다고요? 네, 윤 전 대통령은 재작년 해병대 제1사단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 검찰 수사단이 경찰에 넘길 사건 책임자 범위를 축소하고 이에 반발한 박정훈 당시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입건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건데요.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분석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사건 관계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시점 등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에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를 시작하면서 비상계엄 사태로 중단됐던 수사를 넉 달여 만에 재개를 했는데요. 네네. 대통령실에 대한 첫 번째 압수수색부터 차질이 이렇게 빚어지면서 수사가 다시 또 공전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SKT 사태 좀 짚어볼게요. SKT 유심 해킹 사태 지금 19일이 됐는데요. 최태원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SK텔레콤 유심 정보가 해킹된 지 19일 만에 최태원 회장이 어제 직접 나와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연휴 기간 사태 수습 방안을 고심하다가 대국민 사과에 나서기로 결정했다는 게 SK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룹 총수가 전면에 이렇게 나선 건 아무래도 가입자가 지금 많이 빠져나갔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런 그룹 차원의 위기감이 반영된 걸로 보인다라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최 회장은 그간 불거졌던 늑장 대응 논란과 뒤이은 유심 대란 사태 등 미흡한 대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룹 전반의 보안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약금 면제 여부는요? 그게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 사항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꼈어요. 사과 외에는 별다른 알맹이가 없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한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사회 멤버가 아니다 보니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여기까지인 거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 회장은 이번 사태를 SK그룹 전체의 전환점으로 삼겠다면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그룹 차원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조치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위약금 면제 문제는 오늘 열릴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 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될 전망인데요. 근데 최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어요. 대미 통상 관련 행사 참석을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다라는 건데 사실 지난달 30일에도 그 치과 치료를 이유로 국회 청문회에 불참을 했었거든요. 그룹 총수가 뭐 계열사 일로 직접 사과에 나선 건 이례적이긴 한데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대국민 사과에 나선 진정성에도 의문을 표하는 여론이 또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국회 청문회에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전 수주 관련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한수원이요. 지금 원전 계약 제동이 걸렸잖아요. 지금 체코 전력공사가 항소하기로 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체코 원전 본 계약 서명식이 취소된 날 체코 전력공사는 한국 수력 원자력과의 원전 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를 했고요. 법원 결정에는 다음 주에 항고를 하고 지연 피해 보상도 청구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체코 전력공사 사장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법원의 신속한 처리를 기대한다면서 최고행정법원은 저희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본계약은요? 이거는 예정대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한체코 경제협력 양해각서 체결과 정상급 면담까지 양국은 흔들리지 않고 함께 간다는 데 뜻을 같이 했고요. 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본계약을 제외한 일정은 다른 일정을 예정대로 예정대로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공사전 인허가 절차와 지질 조사 등 원전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박상현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